네, 안녕하십니까. 가천대길병원의 정형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심재한 교수라고 합니다. 올해도 벌써 이제 다 갔네요. 운동으로 되찾는 관절 건강 그 11번째로 균형이 무너지면 건강도 무너져에 대해서 오늘 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번 주에 했었어야 되는데요. 이 방송국 사정상 좀 스케줄 때문에 문제가 좀 있어서요. 요번 주에 하는 거고, 그 맨 마지막 올해의 마지막 강의는 12월 넷째 주에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테마로 이렇게 운동으로 되찾는 관절 건강이라는 큰 주제를 갖고 하나하나 인제 저희가 운동하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은 인제 균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균형이 무너지면 건강도 무너져요."라는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나눌 건데요. 오늘은 그래도 제 다음에 선생님이 특별히 없어서 좀 여유가 있어서 혹시 질문이 많이 들어와도 제가 차근차근히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형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힘을 쓰고 막 이러는 것들은 근력 이런 거가 좀 강한 스트렝스, 이렇게 힘 요런 의미를 갖고 있다면, 왠지 균형은 좀 약한 것 같지만 우리가 부드러움에서 강함이 나온다고, 우리가 그 부드러움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 저 균형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균형의 정의를 살펴보면은, 몸의 균형은 신체 무게 중심을 지지기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지할 수 있는 우리 같은 경우는 다리가 그렇게 되겠죠. 어떤 경우는 인제 앉아 있으면 엉덩이가 될 수도 있겠고, 요런 지지 기반 안에 유지하거나 통제해서 쓰러지지 않고 안정된 자세를 유지하는 능력도, 예를 들어서 비보이 같은 경우는 그게 팔을 하나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범위 안에서 움직여서 쓰러지지 않고 안정된 자세를 유지하는 능력이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균형은 크게 인제 종류로 따지면 당연히 인제 정적인 균형하고 동적인 균형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태틱 밸런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를 들면은 한 발로 서기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을 거고, 동적 균형인 경우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을 몰고 가서 축구 같은 데서 공을 몰고 가면서 넘어지지 않고 가는 능력들, 농구 같은 거를 할 때 이렇게 피보팅을 하면서 턴하는 자세들, 우리가 이렇게 걷기 운동을 이렇게 하다가 자세를 바꾸는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우리 균형 조절의 3대 시스템이라고 제가 그냥 이름을 붙였는데, 보면 첫 번째는 시각입니다. 물론 우리가 눈을 감아도, 아니면은 인제 시각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에도 잘 걸어서 이렇게 오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시각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균형 조절하는 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상 눈을 감고서는 중심을 잡으려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각은 굉장히 균형 조절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고, 또 한 가지가 인제 전정기관입니다. 뇌이에 있는, 귓속에 있는 전정기관이라고 생각하셔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어질어질하다." 요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어질어질하다 그러면은 그거는 인제 크게 두 가지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인제 뇌신경 쪽에 문제가 있어도 중심을 못 잡고, 또 한 가지는 인제 그 전정기관에 문제가 있어도 중심을 못 잡고 이렇게 쓰러진다든가, 아니면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멀미하는 것들도 마찬가지 효과인 거죠. 그래서 막 토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저런 전정기관 귀 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균형 조절을 할 수가 없죠. 당연히 중심을 못 잡기 때문에. 세 번째는 뭐냐면 고유 수용 감각, 영어로 하면 프로프리셉션인데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그 고유 수용 감각 중에 하나입니다. 저 고유 수용 감각은 이 근골격계에서의 얘기가 되는 거고, 쪼금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굳이 쉽게 제가 얘기 안 하면 환자들한테 쉽게 표현을 해 주면은, 저랑 저보다 인제 제 아들이 있고,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계신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거의 80 이시고 우리 아들은 지금 이제 20 살이 채 안 된 19 살이니까, 저는 인제 50 대니까 눈을 감고서 셋이 똑같이 '조기증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선 가면은 우리 아들이 가장 정확한 위치까지 갈 거고, 그다음이 저고, 저희 어머님은 갈 수는 있지만 비교적
우리 아들에 비해서는 아주 정확한 위치에 갈 수 없겠죠. 요런 것들을 고유 수용 감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요 고유 수용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맨날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제발 자꾸 헬스장 안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밖으로 나가세요. 밖으로 나가세요." 이 소리를 아마 많이 여러분들한테 했었을 겁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요 고유 수용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저러한 고유 수용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위치가 움직이는 운동들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걷기.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위치가 움직이게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영을 한다 그러면 물속 안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위치가 움직이게 되는 거고, 그렇지만 인제 헬스장 안에서 제가 러닝머신에서 걷기를 한다. 그거는 위치가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력은 강화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균형 감각도 강화될 수 있지만 저런 고유 수용 감각에 대해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운동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크게 인제 제가 AI를 통해서 인제 그림을 만들었는데, 균형 조절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인제 시각, 전정기관, 고유 수용 감각에 의해서 이 균형 조절이 잘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에 주로 관련된 근육들을 살펴보면은 이 균형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그냥 어느 한쪽에 무슨 우리가 다리가 중심을 잡아서 균형에 관련되는 게 아니거든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제가 비교적 그 균형에 관련된 주요 근육들을 말을 하는 거지, 균형이라고 하는 것들은 모든 우리가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있는 근육들이 다 같이 동시에 밸런스 있게 작용을 하는 것이 균형에 주로 관련된 근육들입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조금 더 균형에 관련된 근육들을 살펴보면 이 코어 부분에서 이 복행근 앞쪽에 있는 근육하고 다혈근, 우리 등 쪽에 척추들을 갖다 연결시키는 요런 근육들이 앞뒤에서 균형을 잘 잡아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거 소위 말해서 "버틴다."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고럴 때 중요한 근육들이 코어에서 복행근하고 다혈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둔근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균형에서. 왜 그러냐면 항상 여러분들한테 우리 정형외과적으로 이 다리 쪽에 문제가 되는 거는 항상 이게 이 대퇴골이라고 하는 거가 일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운동 범위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또 단점은 힘의 전달이라는 부분에서 비합리적일 때도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퇴골은 이게 목이 있기 때문에, 목이 있고 이렇게 꺾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버티는 힘들이 더 강하게 들고 힘들게 되고 요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우리 한 발 들고 딱 서 있다 그러면은 가장 어떤 근육이 힘을 많이 받습니까? 그러면은 그게 중둔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대둔근도 또 힘을 많이 받게 되는데, 중둔근이 가장 이 하지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 근육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발로 이렇게 서 있을 때 이 중심을 유지하지 못하고 확 이렇게 어느 쪽으로 무너지게 되는 이유는 요 중둔근 쪽에 중둔근과 대둔근이 약하기 때문에 요런 현상들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당연히 인제 하지 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허벅지에 있는 대퇴사두근, 종아리에 있는 비복근이나 과자미근 같은 것들이 이 균형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의 하나고요. 또 하나 인제 얘기할 거는, 우리 발에 보면 발 사이사이 근육들을 우리가 소위 말해서 내전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발 사이사이에 있는 내전근들이 이 중심을 잡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른들 같은 경우는 사실 엄지발가락이 거의 90%고 나머지 발가락의 역할을 합쳐봤자 10% 밖에 안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손주들이 있거나 아니면은 집에 아주 아기가 있으면은 아기가 걷는 모습을 이렇게 잘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이 5개의 발가락이 다 같이 이렇게 우리 피아노 치듯이 움직이면서 중심을 잡으면서 아기들이 걷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아주 굉장히 신기한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기들, 우리 갓난쟁이들 이렇게 막 걸어 뒤뚱뒤뚱 걷는 친구들을 보면은 우리가 어른들처럼 이렇게 엄지발가락으로 추진력을 얻고 4가지 발가락이 같이 요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발가락 자체가 이렇게 5개가 같이 붙잡으면서 중심을 잡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내재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재근이 하지의 중심을 받는 아주 중요한 근육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런 균형이 왜 중요하냐? 물론 뭐 여러분들이 인제 피상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당연히 인제 균형이 중요하겠죠. 뭐 균형이 밸런스가 깨졌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근력이 아무리 좋으면 뭘까요? 우리가 양쪽에 다리가 있는데 왼쪽 다리와 오른쪽 다리가 있는데 오른쪽 다리가 내가 엄청나게 강한 힘이 있다. 왼쪽은 뭐 그렇게 좀 시답지 않다. 그러면은 막 내가 달리기를 하면은 제자리에서 뱅글뱅글뱅글뱅글 돌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균형이라고 하는 거는 양쪽에 밸런스가 많아야지 나중에 나오지만 운동 능력도 향상되고 그렇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낙상 예방입니다. 아까 우리 그 대둔근, 중둔근 얘기했잖아요. 그 위에도 그 주위에 있는 그 고관절에 있는 근육들이 빵빵해져야지 요 넘어지지 않으면서 낙상으로 낙상이 안 되게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양쪽의 근육이 밸런스가 안 돼 있으면 일단은 가장 큰 문제점은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낙상 예방 때문에 이런 균형의 중요성이 있고, 특히나 인제 우리가 인제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걸어가면서 움직이는 이 동적 균형이 그래서 인제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밸런스가 잘 맞아야지 어느 한쪽으로 소위 말해서 부하가 가는 힘이 많이 떨어지는 것들을 예방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허리나 무릎 통증의 감소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허리가 이렇게 휘어져 있다 그러면 고관절은 반대쪽으로 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무릎도 반대쪽으로 짧게 되는 거기 때문에 허리가 하나 문제 있으면 다리까지 영향을 주게 되는 거고, 뭐 발목에 하나 문제가 있으면 허리까지 영향을 주게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서로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근데 인제 어느 한쪽에 부하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인제 임밸런스, 그러니까 균형이 깨져 불균형이 생긴 거죠. 그렇게 되면은 같은 무릎이라도 오른쪽에 있으면 오른쪽만 계속 사용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니까 당연히 오른쪽 무릎이 그러면 아파오겠죠. 허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딱하게 있고 그냥 계속 하루 종일 이러고 생활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당연히 인제 허리에 통증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런 통증 감소, 부하가 좀 분산이 되면서 통증이 감소되는 고런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운동 수행 능력 향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근력을 갖더라도 어떤 사람은 보면은 엄청나게 100 미터를 빨리 달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은 근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100 미터가 늦은 사람들이 있다면 요거는 균형이 안 맞았기 때문에, 균형은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부드럽게 넘어가는 고런 능력이기 때문에 힘의 전달하고도 관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균형이 잘 잡힌 사람들이 운동 수행 능력이 좋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거꾸로 인제 운동을 하다 보면 균형이 잘 잡히게 되는 부분도 없잖아요. 있게 되고요. 뭐 그래서 우리가 뭐 타고났다, 뭐 저 균형 감각 타고났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또 하나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균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또 인제 그 근골격학적으로 뭐 고유 감각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모든 이러한 정보들을 종합하고 하는 것들이 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는 것 자체로만은 뭐 고스톱치거나 아니면 계산하거나 이러지 않더라도 이 뇌 건강과 인지 기능이 향상될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서로 밸런스를 맞추다 보면 우리 컨트롤 타워로 뇌가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뇌 건강과 인지 기능 향에도 향상이 크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연구원인 공경식 연구 건강운동관리사하고 같이 저희가 운동을 배워볼 거고요. 오늘은 평형성 운동, 소위 말해서 균형을 잡는 운동들을 할 거고,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두 발 서기부터 시작해서 체중을 어떻게 이동을 하고 그다음에 한 발을 서고 또 그 한 발 선 상태에서 한 발 운동을 해서 우리가 균형을 갖다 좀 더 효과적으로 찾는 고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인제 두 발 서기를 하는데 눈 뜨고 두 발 서기, 그다음에 쪼금 더 어렵게 눈 감고 두 발 서기에 대해서 운동을 같이 배우고요. 그다음에 인제 발목을 들고 두 발을 서는, 그러니까 쪼금 더 균형을 갖다 어렵게 가는 고런 정적인 균형에 대해서 배우고, 그다음에 체중 이동,
좌우로 체중을 이동하는 방법들, 그다음에 인제 한 발에 체중을 갖다가 실는 것들, 뭐 요런 것들을 배워서 우리가 동적인 거를 갖다 배워 나가고, 그다음에 한 발서기, 눈 뜨고 한 발서기, 마찬가지로 눈 감고 한 발서기, 그다음에 발목 들고 한 발서기를 갖다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한 발에 대한, 인제 한 발 서면은 한 발에 대한 운동, 한 발 들기라든가 한 발 뒤로 빼기, 그다음에 세 방향을 찍어서 조금 더 고급적인 복합적인 운동을 하는 그런 순서들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운동이 다 끝나고 이제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 선생님 한번 모셔 보실까요? 오늘은 의자를 좀 준비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균형이라는 것들은 내 몸이 계속 불안정하실수록 더 많은 균형을 요하기 때문에 좀 불안정한 요소들이 가미되기 때문에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이 의자들을 제가 놔둬 놨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떤 운동을 하거나 그럴 때는 옆에 이 의자나 탁자를 항상 놓고 하시는 것이 굉장히 안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균형이라는 것들은 우선 내 몸이 불안할수록, 한마디로 지면이 불안하거나 아니면 기저면 자체가 좁아질수록 더 불안하기 때문에 내 몸은 불안함을 이겨내기 위해서 조금 더 균형을 맞추고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우리 몸의 균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점차 불안정한 요소들을 가미해서 오늘 운동을 한번 해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두 발로 서서 하는 운동인데, 자, 쉽습니다. 그냥 바르게 선 상태에서 양쪽 발에 스스로가 압력이 동일하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그냥 서보는 거죠. 생각보다 이 두 발로 서 있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그러면 분명히 내 몸이 막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실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움직임들을 최소화하고 하고 지면들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버틴 상태에서 한 15초에서 처음엔 30초, 그리고 한 1분 정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연습하시는 겁니다. 이게 나이가 들면은요, 좌우도 그렇지만 이 앞뒤로도 흔들거려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은 아까 교수님이 잘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균형에는 시각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일단은 시각을 한번 배제시켜 볼 겁니다. 아까와 동일한 자세에서 우리 눈을 한번 감으시면 생각보다 균형을 잡는 게 어려워지고 몸이 더 많이 흔들리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눈을 감은 상태에서 또 똑같이 15초에서 30초, 최대 1분까지 버틸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만드는 것이죠. 한 5초만 해볼까요? 5, 4, 3, 2, 1. 좋습니다. 교수님은 어디 방향 어. 쪽으로 좀 흔들리시는가요? 뭐 저는 약간 앞쪽으로 이렇게 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눈을 감으니까 다리에 힘이 더 들어가요. 맞습니다. 네. 저는 약간 뒤쪽으로 가는 경향이 음. 있더라고요. 그렇게 근데 뒤쪽으로 배가 가는 나와서 경 그런가? 그래서 이렇게 뒤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는 분들은 약간의 내가 좀 앞쪽으로 간다. 그런 이 발에 대한 어떤 감각들을 눈을 감으면 좀 더 잘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두 발이 아니라 체중을 이제 한 발 쪽으로 이동시키는 동작을 해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이렇게 양손을 또 허리 쪽으로 놔둬놓고요. 좌우로 먼저 움직일 우리 건데, 발 드는 거는 안 해요? 맞습니다. 발 드는 거 죄송합니다. 발 드는 걸 할 건데요. 우리 첫 번째 다시 두 발로 가서 뒤꿈치를 들게 되면 우리 굉장히 더 불안정한 요소들이 가미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균형을 잡는 게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뒤꿈치를 살짝 든 상태에서 또 15초에서 30초, 1분 가까이를 우리가 버틸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거죠. 이때 우리가 불안한 요소가 또 추가됐으니까, 만약에 내가 아직까지 밸런스가 많이 불안정하다면 이렇게 의자나 아니면 벽을 짚고 연습을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요, 이렇게 붙잡아도 되지만 진짜 손가락 하나만 이렇게 대고 있더라도요, 균형이 확 분산되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안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를 꼭 붙잡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좀 뒤꿈치를 들면은, 저도 이게 중심을 잘 못 잡으니까 어떨 때는 지금 엄지발가락에 힘이 갔다가 또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힘이 가기도 하고 다시 엄지발가락으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앞에 부분이
자꾸 이렇게 움직이게 되거든요. 요거는 괜찮은가요? 네, 괜찮습니다.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발에 있는 내재근들이 균형을 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힘을 쓰면서 우리가 발바닥 근육을 잘 쓰고 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균형이 많이 흔들릴수록 균형이 약간 조금씩 음. 떨어진다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 상황에 노출시켜서 발바닥 내재근들이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아주 당연한 어떤 음. 현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쥐나요? 이렇게 들고 있으면.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막 너무 과도하게 들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만 들어도 굉장히 큰 효과가 있으시니까 조금만 들어서 이렇게 먼저 하시는 것들을 그럼 몇 추천합니다. 초에 한 몇 세트 정도 하시면 될까요? 저는 15초에서 30초 계속해서 음. 늘려가면서 한 3세트 정도 음. 진행하고요. 음. 나중에 이 능력들이 잘 갖춰지면 우리 다음 스텝에 있는 운동들, 그다음에 균형 운동들로 이렇게 넘어가시는 것들을 좀 추천하고 아까 있습니다. 얼추 지금 질문 하나 보니까 맨발로 해도 되냐고. 맨발로 하면 더 효과가 적이죠. 그래요? 네. 맨발로 하게 되면 우리 신발이랑 양말이 없기 때문에 아. 발가락이 손가락처럼 하나하나를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어 때문에 그러면 저희는 뭐 지금 여기 스터디오니까 어쩔 수 없는데 집에서 하시는 분들은 빨리 지금 양말 벗으세요. 네. 그래서 맨발로 한번 따라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애기처럼 발가락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발 운동할 때는 맨발로 진행하시는 게 조금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자, 그럼 이제 두 발을 넘어가서 이제 체중 다시 이동을 해볼 건데요. 체중 이동은 좌우부터 먼저 시작해 볼 겁니다. 먼저 내 허리 손에 손을 해놓고요. 허리에 손을 해놓고 좌우로 이렇게 이동을 해보는 거죠. 천천히, 천천히. 네. 그러면 두 발로 있던 내 무게 중심이 좌우로 움직이면서 한 발 쪽으로 이렇게 체중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두 발보다 불안정한 게 한 발이니까 우리 몸은 더한 균형을 맞추려고 굉장히 근육과 어떤 정전기관 아니면 시각들이 일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말씀은 옆으로 가는 요 힘 정도만 느끼라는 거지 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건 거죠? 이런 네, 네, 식으로. 맞습니다. 두 어. 발에서 한 발 우리 쪽으로 범주 내에서만 이렇게 움직이라는 건 거죠, 체중을. 네, 맞습니다. 그래서 두 발에서 한 발 쪽으로 체중을 이동할 정도 그까지만 해도 충분하게 효과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앞뒤는 어떻게 돼요? 옆에서 보면은 네, 우리가 되면은 이렇게 옆으로 움직이는 거는 알겠는데 네, 어떤 사람들 보면 이렇게 앞쪽으로 제가 힘이 걸리기도 하고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걸리기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은 그거는 그냥 중간을 기준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나요? 이렇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앞뒤로 움직일 때 말씀하신 거죠. 아니요. 그냥 옆으로 이렇게 하는데 네, 선생님은 워낙 운동을 잘하시니까 잘 뭐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자꾸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쏠린다든가 네, 아니면 이렇게 뒤로 이렇게 자꾸 쏠린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발생이 되는데 네. 그러면 이게 중심점을 잡고 그 중간으로만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그냥 앞으로까지 가는 거는 허용되는 것인지 아, 그런 거가 음, 궁금한데요. 네. 그러니까. 최대한 내 몸의 중심을 그 중심에 잡아놓고 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 안 중간쯤이 맞겠네요. 네, 그죠? 맞습니다. 내 몸이 앞으로 간다 싶으시면은 나는 계속해서 음. 약간 뒤쪽으로 와서 그 중심점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시면서 하시는 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빨리 하는 건 또 의미가 없는 거 네, 아니에요? 맞습니다. 빠르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라운드 컨택하는 한마디로 지면을 컨택하는 시간 자체가 짧아지기 때문에 균형을 넓히는 데서는 조금 효과가 적을 것 같고 최대한 동작을 천천히 하시다 보면은 어쩌면은 그게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야,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드라마 같은 거 보시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허리에다 이렇게 손 넣고 이것만 이렇게 물결 치듯이 그냥 슬렁슬렁 하고 있어도 이것도 상당한 도움이 되겠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어. 저는 이렇게 지금 몇 번 왔다 갔다 하니까 엉덩이 요 옆에 아까 교수님 음. 말씀하셨던 중둔근 그쪽에 여기, 힘이 네, 들어가는 맞아요. 게 잘 느껴지거든요. 음. 그래서 양손을 이렇게 엉덩이에 대놓고 좌우로 하면서 내 엉덩이 근육에 힘이 잘 들어가고 있구나를 좀 느끼면서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두 번째는 좌우가 아니라 이제는 선 상태에서 한 발 쪽으로 체중을 이동할 건데요. 우리가 다음 스텝에는 한 발 운동이기 때문에 그 전에 먼저 한 발 쪽으로 체중을 실어놓는 운동인데 바르게 선 상태에서 우리 오른쪽 다리를 할 거면 오른쪽 발바닥을 세게 바닥을 눌러놓고 내 머리와 오른쪽 발이 서로 멀어지게끔 생각하시면서 오른쪽으로 체중을 이렇게 이동시켜 보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왼발에서는 체중이 없어집니다. 음. 느껴지시죠? 그럼 최대한 두 발로 있을 때는 5대 5라면 점차 오른발 쪽으로 갔을 때 오른발에 100, 왼발에 체중이 0이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음. 다시 좀 돌아왔다가 다시 오른발 쪽으로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거의 발이 떨어지도록 이렇게 만드시는 거. 명확하게 인제 그 힘이 들어가는 거를 느끼겠네요. 저는 심지어 흔들리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저도 이렇게 동작을 천천히 하다 보면은 굉장히 힘들고 몸에 흔들림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 흔들림이 계속 생길수록 내 몸은 안 흔들리기 위해서 계속 근육이나 어떤 몸에 대한 맞아요. 기관들이 작용을 할 겁니다. 맞아요. 그럼 이렇게 한발적으로 이렇게 이동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을 많이 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디가 아프냐면요. 이 앞쪽이 아픈 게 아니라 이 옆에가 아프게 돼 네, 있어요, 맞습니다. 나중 되면은. 한번 여러분들 계속 한번 해 보세요. TV 같은 거 보실 때 가만히 있지 말고 지금 공경 선생님이 말한 대로 처음에 체중 이동도 하시고 지금 완전히 인제 한 발로 이동하는 이런 것들만 하고 있어도 이 바깥쪽의 근육이 굉장히 강화되고 이 바깥쪽의 근육이 강화돼야지만 우리가 이렇게 걷다가 넘어지는 낙상하는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우리가 한 발 쪽으로 체중 이동을 했는데요. 그다음은 한 발로 서는 동작을 할 겁니다. 아까와 자연스럽게 오른발 쪽으로 체중을 이동했다면 자연스럽게 왼쪽 다리를 들어서 버텨주시는 거죠. 자, 이때도 항상 불안하니까 옆에 있는 물체를 잡아도 되고요. 아니면 벽을 기대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화면 보시면 아주 명확하게 보이지만 공 선생님은 이게 근력이 좋으니까 앞뒤가 잡으니까 딱 가만히 서 있잖아요. 저는 지금 계속 비틀비틀거리고 있잖아요, 보면요. 이게 좌우 근육이 안쪽과 바깥쪽 근육이 이게 충분히 이게 밸런스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도 혹시 발에서의 어떤 움직임도 잘 느끼시나요? 예, 그럼요. 저도 네. 이렇게 들고 있으면 발가락이 엄지발가락 쪽으로 힘이 갔다가 새끼발가락 쪽으로 힘이 네. 갔다가 하면서 계속 버티는 거죠, 그냥. 맞습니다. 균형을 잡기 위해서 여러 근육들이 막 엄청 힘을 쓰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뭐 발뿐만 아니라 뭐 무릎, 허벅지, 뭐 엉덩이 근육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많이 강화될 수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근데 같습니다.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근력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공 선생님이 지금 잘 얘기를 해 주셨는데 요거를 지금 중심을 잡는 거를 근육으로 버티셔야 됩니다. 여기다 손을 대는 한이 있더라도 근육으로 버티셔야지. 우리가 이론적으로 살펴보면은 여기가 인제 그 우리가 뭐라 그럴까 그냥 지렛대의 받침점이라고 생각이 되면 이쪽은 보면 손하고 인제 발이 있잖아요. 이쪽은 인제 팔밖에 없잖아요. 양쪽에 팔이 이렇게 있는데 이쪽이 발이 이쪽에 가 있으니까 원래는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넘어지는 게 맞는 건 거예요, 이론적으로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면 이 근력으로 이 지렛대를 이기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허벅지 근육이 충분치 않으신 분들, 이 중둔근이 충분치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지금은 공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근력으로 막 이렇게 버티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은요. 이렇게 일자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그러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머리를 이쪽으로 가야지 겨우 중심을 잡는 거예요. 얘네들은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얘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머리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끔 이렇게 보시면은 걸어오시는 분들을 보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걷거든요. 중심을 잡으면서. 이렇게 걷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가끔 보면은 한쪽에 근력이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왼쪽을 갈 때는 멀쩡하니 이렇게 갔다가 오른쪽에 갈 때는 이렇게 걷는, 우리가 특히 인제 외상 같은 거 다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쪽의 근육이 인제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걸으라 그러면 어떻게 걷냐면 제가 오른쪽을 다쳤다 그러면 왼쪽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걷다가 오른쪽은 이런 식으로 걷는 분들이 많아요. 인제 이런 분들은 그쪽에 이 중심을 잡는 근력 운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네, 네, 맞습니다. 진행해 주시죠. 왜 네. 갑자기 우리 환자들이 생각이 나 가지고. 네, 다음은 또 두 발로 똑같이 서는 게 아니라 한 발 여기 선 상태에서 다시 눈을 감는 겁니다. 이거 참 힘들거든요. 저도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의자를 놔둬 놓고 무릎을 든 상태에서 눈을 감고 최대한 버틸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버텨보는 거죠. 눈을 감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기도 하고요.
중심도 굉장히 많이 흔들릴 겁니다. 이건 붙잡고 해야 되겠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또 15초에서 30초 정도, 그리고 뭐 길게는 1분까지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는 거죠. 5초만 더 해볼까요? 5, 4, 3, 2, 1. 좋습니다. 힘드시죠, 네, 교수님? 이거는 힘들어요. 네, 저도 이 동작은 항상 좀 많은 힘듦이 따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한 발 서기도 제대로 안 되는데 눈을 감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한 발 서기가 잘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눈을 감아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세 번째 동작은 한 발 서기 상태에서 뒤꿈치를 똑같이 또 들어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음. 뒤꿈치를 살짝 든 야, 상태에서 이건 들게 되면 아까처럼 굉장히 힘듭니다. 저는 붙잡고 할래요. 네, 안전하게. 저도 이렇게 살짝 잡아놓고 하다 보면은 발목을 들었을 때는 확실하게 발목과 발바닥 근육들이 굉장히 더 많은 일들을 하기 때문에 발바닥에 있는 그 내재근들, 그리고 발목에 있는 근육들을 또 강화시키는 게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5초. 확실히 더 힘이 많이 들어간다. 네, 5초만 더 해볼까요? 5, 4, 3, 2, 1. 좋습니다. 생각보다 힘드시죠? 네, 어르신들은 위험하니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여자분들 한 70 넘으면 6, 70 넘으면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 균형 운동은 내가 할 수 있는 그 상태에 따라서 지금처럼 단계별로 진행하시는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다음번에는 한 발 운동인데요. 한 발 운동은 아까처럼 한 발을 든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조금씩 움직여 볼 건데, 아까 한 발을 이렇게 들었지 않습니까? 이 상태에서 천천히 다리를 내렸다가 천천히 올렸다가를 반복하시는 거죠. 내렸다가 올렸다가 올렸다가. 네, 이렇게. 자, 근데 만약에 내가 한 발 서는 동작을 할 수 없는 능력을 가졌는데 이 동작을 한다는 것들은 조금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 발 동작을 잘 할 수 있는 분들은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동적으로 균형을 잡는 연습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5개만 해볼까요? 네. 하나, 오, 넘어간다. 둘, 셋, 자, 2개 더, 넷, 마지막 5. 좋습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무릎을 앞쪽으로 들면서 어떤 균형들을 조금 더 많이 흔들었는데, 두 번째 동작은 무릎을 이제 뒤쪽으로, 다리를 뒤쪽으로 빼면서 균형을 조금 더 불안정하게 만든 동작을 할 겁니다. 저는 이제 옆을 바라보면서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왜 잘하냐고 써 있는데 뭐 절대로 그 옆에서 보면 엄청 또 그 옆 딴 분들은 엄청 웃고 계십니다 지금. 엄청 못해가지고. 교수님이 그래도 운동신경이 좋으셔가지고 엄청 같이 하실 때 잘 엄청 하시더라고요. 교수님 한 손은 지금 계속 여기 붙어 있으니까. 네, 다음 동작은 이렇게 똑같이 한 발을 든 상태에서 이번에는 다리를 뒤쪽으로 빼면서 이렇게 상체를 약간 숙였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살짝 숙였다가 올라왔다가 이 동작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또 뒤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흔들림이 조금 더 심해지실 겁니다. 자, 2개만 더 천천히. 만화에서 도둑놈 도망가는 자세. 마지막 하나. 좋습니다. 다리 한번 풀어야겠네요. 자, 이렇게 앞으로도 움직이고 이제 뒤로도 움직이면서 계속해서 내 몸을 조금 더 이제 불안정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일상에서는 앞으로도 움직이고 뒤로도 움직이고 옆으로도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균형력들이 앞, 뒤, 뭐 양옆으로 잘 맞추고 있어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마지막 동작은 이제 앞, 뒤, 옆에 움직임들을 추가할 건데요. 자, 이렇게 바르게 선 상태에서 내 발이 한마디로 바닥을 살짝 찝는 용도라 생각하시고 앞으로 한 번, 그 다음에 옆으로 한 번, 이렇게 뒤로 빼서 한 번 찍고 돌아가 주는 거죠. 옛날 꼭지점 댄스라고 있어요. 꼭지점. 그 배우 김수로 씨가 나와가지고 한때 엄청 유명했었는데 꼭지점 댄스 하는 거.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 몸을 기준으로 처음에는 오른쪽 다리 기준으로 왼쪽이 조금씩만 앞뒤 양옆으로 했다가 이제 점차 이것들이 쉬워지면 더 멀리 가보는 거죠. 더 멀리, 멀리. 더 잘 되면 더 앞으로 멀리, 그다음에 옆으로도 멀리, 이렇게 뒤로도 멀리. 멀리 가면은 이제 반대편 지지하는 다리는 약간 이렇게 구부러지게 되는데 그래도 상관은 없는 건 네, 거죠?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버틸 수만 있으면. 네, 대신에 못 버티시는 분은 그러다간 주저앉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를 붙잡고 하든지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버티실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좀 구부려서 멀리 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서 이 잘못하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었다가 이렇게 주저앉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그 옆에다 뭘 놔두고 하시는 게 안전한. 어, 춤추는 것도 도움 되겠네요. 맞습니다. 춤추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또 춤을 느리게 추면 그것도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아, 그거 아주 좋은 방법이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여러 가지 댄스들이 있잖아요. 네. 뭐 어른들 추시는 뭐 그런 것들도 있고 좀 젊은 애들 과격하게 추는 것들도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소위 말해서 춤 동작들이 있잖아요. 그 춤 동작들은 균형을 잡고 체중을 이동을 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하나를 분석해 나가면 그냥 그게 합쳐졌을 때 예술로 아름다움으로 보이는 것이지, 그 조각조각을 나누게 되면은 사실 힘이 계속 움직이는 그런 것들과 균형감을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그 춤을 갖다가 천천히 하게 되면은 그 균형 운동에 상당히 도움이 되기는 해요. 아주 굉장히 좋은 말씀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뭐 춤을 출 때 이동을 엄청 하는데 그 이동을 이렇게 천천히 하다 보면은 균형력이 엄청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야, 지하철에서 한 발 들어보신 분은 괜찮은데 누워서 시청 중이신 분도 있구나. 혼내줘야 되는데 저를 어떻게 혼내죠? 아,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주 네. 그 유용한 운동을 가르쳐 주셨고, 오늘 가르쳐 주는 거는 우리가 유튜브로 나와 있으니까 어느 때 쓰면 좋을 것 같으냐면요, 제가 봤을 때 TV 볼 때요. 아니면은 우리 그 전철 같은 거 아까 말씀드린 지하철 같은 데서 오래 그냥 한 자세로 이렇게 서서 가는 경우에는 그냥 뭐 옆 사람 피해 안 주는 방안 안에서, 그 범위 안에서 이렇게 좀 운동들을 해보고 이렇게 다리도 좀 풀어보고 하면은 아주 유용한 운동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실시간 질문들을 한번 볼까요? 나이가 들수록 스트레칭은 필수인가 봐요. 몸이 뻣뻣해지기 전에 유연성이 있도록 자꾸 관절 부위를 움직여줘야 됨을 느끼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요. 영어로는 스티프니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우리 의사 선생님들, 정형외과 선생님들 스티프니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게 뭐냐면, 저도 이제 50이 넘어서 이제 공감이 가는 내용인데, 어른들 보시면요, 이렇게 의자에서 앉았다가 일어날 때, 아니면 가만히 서 있다 앉을 때면 아고고고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스티프니스라고 하는 거, 제가 맨날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강직 그러거든요. 우리나라 말로는 강직이 이렇게 뻣뻣한 거가 아니에요. 우리가 뻣뻣하면 뭐 안 구부러지는 거죠. 뭐 이게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강직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앉은 자세로 버스를 타고 한 3시간 정도 갔다. 그랬을 때 첫발 디딜 때가 힘든 거예요. 새로운 자세로 첫발 디딜 때. 예를 들어 설거지를 내가 막 한 1시간 정도 하고 이렇게 첫발 디딜 때, 요 첫발이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몇 발을 한 3발 정도는 쩔뚝쩔뚝 걷지만, 4번째, 5번째는 이미 또 그쪽에 익숙해져서 동적인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칭이 끝난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제대로 4발서부터는 이렇게 걸어 나가시거든요. 요런 거를 강직 증상 요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아주 노화의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들이에요. 자연스러운 증상들이니까 그 부분은 뭐 이게 병이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한 자세로 있다가 첫발 디딜 때, 한 자세로 있다가 처음에 움직일 때 이렇게 뻣뻣함을 느끼는 거는 강직 증상이라고 해서 노화의 일환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스트레칭이 필수있습니다. 우리 학교의 가천대학교 총장님이 굉장히 유명하시잖아요.
나이에 비해서 동안이고 뭐 최강동안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그분이 매일 열심히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스트레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칭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침대 위에서 스트레칭을 하시고 또 누구는 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눈 뜨고 일어났을 때 침대에서 30분, 눈 감고 자기 전에 침대 위에서 30분 막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눈이 안 좋아도 균형 감각이 같이 떨어질 수 있나요? 물론 아주 당연한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중간에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랬지만 아까 그 3대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눈, 쉽게 얘기하면 눈, 귀, 팔다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3대 종목 중에 하나인 눈은 당연히 안 좋으면 균형 감각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복근이랑 코어가 같은 개념인가요? 현실적으로 지금 나이에 가능할지 궁금하네요. 자, 우리가 복근이랑 코어는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코어 안에 복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코어를 보통 이제 우리가 그 배나 이렇게 척추 부위만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골반 부위를 포함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복근은 그 코어를 이루고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어 그 허리쯤에 코어다 그러면 하나는 복근, 하나는 이제 등 근육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되는 건데 고거를 이루는 하나의 개념인 거고요. 한쪽 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복근을 갖다가 운동을 한다는 것이 뭐 여기다 우리가 식스팩 만들자는 게 아니잖아요. 뭐 저는 죽었다 깨나도 인제는 인제 나이부터는 식스팩을 만들 자신도 없고 만들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근과 이 등 근육 운동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허리도 많이 아프게 되고요. 우리가 음 그거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보면 목욕탕에 가면은 우리가 삐썩 마르셨는데 배가 이렇게 볼록 나오신 분들 많아요, 중년 분들한테는. 그런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뭐 내장 지방이 많아서 뭐 삐지고 나온 것이다. 아니면은 뭐가 어쩐다 저쩐다 얘기하는데 쉽게 하면 복직근이 있습니다. 우리 식스팩 그리면은 이렇게 왕자 그리면은 이렇게 세로로 된 근육이 있고 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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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잖아요. 그 왕자로 된 이 위에서 아래로 긋는 복직근이 있는데 그런 복근들이 약하게 되면은 이 속에 있는 내압이 증가되면서 배만 이렇게 볼록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근이라고 하는 거는 꼭 식스팩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도 좀 안 나오고 쉐입도 좋아지고 또 이 앞뒤에서 잡아주게 되면 등 근육도 같이 좋아져서 허리의 통증이 감소되기 때문에 고런 의미에서 몇 살이건 간에 그건 90이 됐든 80이 됐든 70이 됐든 상관없으니까 복근 운동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걷다가 발목이 자꾸 삐는데 어느 운동이 도움이 될까요? 네, 이것도 결국 인제 균형의 일환인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발도 보면 안쪽에 균형이 있고 바깥쪽에 균형이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넘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 뭐 높은 구두를 신는다든가 운동화를 신으면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인제 바깥으로 하는데 그 전비골 전거비, 전거비 인대가 인제 잘 끊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너무 요즘에는 막 급성으로 찢어졌는데도 막 이거를 수술하고 너무 그러는 경향들이 있는데 처음부터 전거비 인대가 그냥 끊어졌다고 해 가지고 그냥 툭 하고 무조건 수술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보존적 치료를 먼저 하는 것이 맞는 거고 우리가 양쪽에 있는 힘줄들을 갖다 근육을 운동을 열심히 시킴으로써 그 밸런스만으로도 충분히 보상이 되기 때문에 정거비 파열이 인대가 파열됐다고 무조건 수술하는 건 좀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만성으로 인제 계속 파열되면 우리가 계속 바깥쪽으로 이렇게 발목이 꺾이면서 운동 같은 거를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인제 인대를 만들어 놓거나 인제 이런 수술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요런 것들을 예방하는 운동 중에서는 뭐가 있냐면 그렇게 되면 이 바깥쪽으로 가는 힘줄들과 안쪽으로 가는 힘줄들을 강화시키면은 상대적으로 강화가 되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인대라고 하는 거는 뼈와 뼈를 연결하는 구조물입니다. 우리가 힘줄이라고 하는 거는 근육과 뼈를 연결하는 구조물이거든요. 인대, 소위 말해서 뼈와 뼈를 연결하는 구조물은 강화하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거는.
인대 강화 주사 뭐 그렇다고 강화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근육과 뼈를 연결하는 힘줄은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육을 갖다가 강화시키게 되면 힘줄이 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쪽의 힘줄이 이렇게 딱 버티고 있으면은 이 발목의 인대가 잘 발목이 균형을 유지를 할 수 있잖아요. 요거는 뭘 어떻게 하시냐면요. 어 우리 혹시 제 발을 혹시 잡아 주실 수 있나요? 카메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왼쪽에다요. 왼쪽에다가 고무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가상으로 왼쪽에 제가 고무줄을 밟았어요. 이렇게 밴드를 만들어서. 그러면은 왼쪽에는 밟고 있고 오른쪽에 이렇게 벌리는 운동을 하면은 이 바깥쪽에 있는 힘줄과 근육들이 강화가 되는 거거든요. 또 반대로 그 반대의 상황을 만들어 놓으면은 요렇게 안으로 밀게 되면은 이 안쪽이 강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요런 밴드를 갖고 하는 운동들도 있고요. 지금 밴드가 없어서 제가 못 보여 드리는데, 아니면 우리가 사무실 같은 데서 운동을 하잖아요. 그럼 사무실 같은 데도 제 왼쪽이 인제 사무실 책상이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사무실 책상이면은 제가 오른발로 이렇게 왼쪽을 가만히 서 있는데 이렇게 밀잖아요. 그러면 이 안쪽에 힘이 들어가거든요. 이러면은 이 안쪽의 힘줄과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이 되는 거고, 우리가 이 바깥쪽에 이쪽에가 인제 이렇게 벽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벽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그 사무실 책상 같은 것들이 있으면 이 벽을 갖다 이렇게 미는 운동을 하면 이 바깥쪽에가 이렇게 힘줄이 강화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우리가 발목이 이렇게 삐끗하게 되면 이렇게 삐끗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보통은 다 이렇게 삐끗을 하죠. 그러니까 이 바깥쪽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요쪽에 벽이나 아니면은 책상 같은 거가, 그 책상 모서리가 이렇게 책상 벽이 있으면 그 벽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미는 운동을 하시면은 가만히 앉아서 손쉽게도 아마 굉장히 쉽게 그 바깥쪽의 근육과 힘줄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요런 것들은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족구하시는 교수님들 유튜브에도 있으니까 거기서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 손을 안 잡고 뒤로 넘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가만히 못 서 있는데 이것도 개선이 가능할까요? 이거는요, 운동을 하면은 딴 데서 하시는 건 다 좋은데요. 에스컬레이터에서는 하면 안 되죠. 에스컬레이터에서는 손을 꽉 잡고 이 손잡이를 잡고 가는 게 안전합니다. 저도 요즘은 항상 손잡이를 갖고 가려고 그러고요. 뭐 거기 인제 뭐 균이 뭐 나한테 들어올 것 같아서 뭐 이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약간 뭐 옛날 그 뭐죠?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모르겠네. 에즈굿 에즈 있겠는가 뭐 그 영화 있잖아요. 뭐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뭐 하여튼 뭐 그런 류의 영화 있었잖아요. 거기서 보면 막 그냥 결벽증이 있어 가지고 막 못 만지고 막 그러는 것처럼 그러는데, 사실은 안전을 위해서는 꼭 장갑을 끼고라도 만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뒤로 넘어가는 거 운동, 오늘 선생님이 공영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 운동 열심히 하시면 되는데, 에스컬레이터에서는 운동하지 마십시오. 제가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둘 다 하는데 자연스럽게 근육 개선에 도움이 될까요? 교수님, 관절에 무리가 가서요. 이게 인제 어느 정도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쪼끔 요 개념은 쪼끔 바꾸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근력 운동을 하는데요, 이렇게 대부분 안 잡고 잘 타는 것 같다고요. 그 에스컬레이터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된다고 제가 어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안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 보통 근력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근력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근육의 양을 늘리는 운동이 있고 근육의 질을 좋게 하는 운동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질과 양이 둘 다 늘어나는 거죠. 어떤 식의 운동을 하든지 어느 한쪽만 더 늘어나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낀데, 보통은 우리 환자분들이 말씀을 하시면 제가 근력 운동을 하는데요. 그러면은 대부분은 뭐냐면 그 헬스장 안에서 뭐 이렇게 웨이트하고 막 이렇게 무거운 거 역기 들고 요런 것들을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거랑 완전히 다른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은 잘 아시겠죠. 우리가 숨을 참고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하는 운동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무거운 물건을 든다 그러면 무거운 물건을 들 때는 숨을 할딱할딱 하면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무거운 걸 드는 거는 무산소 운동인 거예요. 그렇지만 가벼운 뭐 덤벨을 계속 들고 있다, 그거는 유산소 운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웨이트 운동을 하더라도.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달리기 같은 것들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마라톤을 한다. 요즘 뭐 조깅 뭐 러닝 크루 그러면서 마라톤 하시는 분들도 있고 가볍게 뛰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렇게 가볍게 뛰는 거는 유산소 운동이에요. 근데 같은 뛰기를 하더라도 100m를 전력 질주를 한다 그러면 100m를 숨 쉬면서 뛰는 사람은 없어요.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이거는 무산소 운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력 운동과 무산소 운동에 대한 개념은 조금 정립하시는 게 좋은데, 당연히 도움이 되죠. 균형 개선에 도움이 되고요. 그거는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그 대신에 이제 관절에 무리가 가서는 그거보다는 본인이 조금 더 그 힘을 강하게 주는 운동들을 하시는데, 제가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 젊으신 분들은 우리 공 선생이 식스팩 있어요. 막 이렇게 배 들면은 막 여기 진짜 왕자 새겨져 있고. 그런데 저는 이제 볼록하잖아요. 저 볼록한 중년인데, 제가 원하는 운동은 어떤 것들이냐면, 저를 기준으로 잡는다면은 저는 움직이는 운동을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멋있는 식스팩이 있는 운동들, 볼록볼록한 근육들보다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잔 근육, 긴 근육 요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운동에 적합한 근육들을 만드는 것을 저는 사실은 좀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위치가 움직이는 운동들을 하라고 부탁을 드리고, 움직이는 운동들을 하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잖아요. 근데 뭐 어느 것도 다 좋습니다. 안 하시는 것보다 만 배들이 좋으니까, 대신에 이제 소위 말해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포함한 근력 운동이라고 선생님이 표현하시는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은 밸런스를 맞추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75세 여자고 관절염 3기. 수술이 급할 정도의 통증은 없지만 일상생활 불편함이 있는 정도입니다. 수술 시점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수술하는 거는요, 첫째로 전제 조건은 뭐냐면 버티면 안 돼요. 내가 실제로는 지금 불편하고 있는데 내가 수술이 무서워서 버티면 안 된다. 두 번째, 나는 엑스레이가 달아 있으니까 무조건 수술해야 된다도 안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요시 여기는 거는 근육의 능력과, 그러니까 근력과 어 어 근력과 기능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75세쯤 됐고 3기면은요, 통증은 있어요. 왜 없겠어요? 당연히 있겠죠. 근데 그 정도가 심하냐, 뭐 참을 만하냐, 덜하냐. 그래서 3기 정도 되시면은 사실은 저렇게 통증은 없지만 이렇게 어, 뭐 수술이 급할 정도의 통증은 없지만 그렇게 써 놓으셨지만, 어떤 날 컨디션이 안 좋으면 엄청 아프실 거고요. 컨디션이 괜찮은 날은 또 그냥 살만하고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통증이라고 하는 거는 본인이 인제 통증이 심하냐 안 하냐는 거는 본인이 느낄 수 있는 정도니까, 고 통증의 정도가 심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일상생활에 저해가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해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파 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날들이 꽤 있다. 이거는 일상생활에 저해가 되는 건 거예요. 이런 것들은 소위 말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 쓰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통증이 심하거나 그다음에 아픈 날들이 많아서 실제로 일상생활에 저해가 되거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허벅지 근육이 말라 있냐 안 말라 있냐예요. 근데 이거는 저는 판단해 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들 스스로는 모르잖아요. 그걸 어떻게 느끼시면 되냐면요, 75세 정도 되셨을 때 걷다가 다리가 힘이 쭉 빠지는 증상. 오늘도 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아침에 나가서 얘기를 했지만, 걷다가 힘이 쭉 빠지는 증상, 아니면 다리가 휘청하는 느낌이 있는 경우에는 그때는 수술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를 버티다 보면 넘어지게 되고, 넘어지면서 낙상이 돼서 고관절 골절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제가 외래에서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인생이 달라지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하는 것이 맞고요. 내가 75세지만 비교적 통증은 뭐 그런 대로 참을 만한데, 내가 걸으면은 그래도 뭐 한 두세 정거장 아니면 시장을 한 번도 안 쉴 정도로 걸을 능력은 되었는데, 그래도 뭐 중간중간 아픈데 갔더니 엑스레이는 4기라고 해요. 그거는 더 쓰셔도 됩니다. 그거는 버티는 게 아니라 잘 쓰시면서 안 하는 거니까, 그런 상태라면 버티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더 쓰셔도 되겠지만 내가 중간중간 다리가 휘청하는 느낌을 느낀다. 아니면은 뭐 이렇게 다리에 힘이 갑자기 걷다가 쭉 빠진다. 이런 증상들이 발생이 되면 그거는 수술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발바닥이 찌릿찌릿한데 왜 그런지 궁금하고 병원은 어떤 과를 가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78세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모래가 있는 것 같은 모래밭 걷는 느낌이 있다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감각이 좀 떨어진다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찌릿찌릿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신경 증상은 손도 마찬가지예요. 손도 이제 뭐 여기 수근관 증후군,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얘기하는 수근관 증후군이 생길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우리 목에서 디스크가 눌려서 신경이 문제가 돼도 증상이 손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처럼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의심해야 되는 거는요. 우리가 척추에서 신경이 눌리나요? 선생님 저는 허리가 아프지도 않고 괜찮은데요. 허리에서 문제가 있으면 발에서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변전소에서 사고가 나서 변전소가 문제가 팍 일어나면 그 변전소 자체는 그 앞에 발전소에서 오는 전기를 쓰기 때문에 변전소에 불이 꺼지진 않아요. 근데 변전소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디서 불이 꺼져요? 우리 가정집에서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허리가 문제가 돼서 신경이 눌리는 경우는 발바닥에서 그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발바닥으로 내려가는 아까 수근관, 우리가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듯이 발목도 발목 터널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신경이 눌려도 발바닥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발바닥 근처에 있는 우리 신경들, 우리 손가락 사이사이에 지간신경들이 있는 것처럼 발바닥도 발바닥 사이사이에 지간신경들이 있거든요. 그런 지간신경들이 있는 경우에는 신경에 문제가 신경종 같은 경우에 있는 경우는 또 발바닥이 찌릿찌릿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 생각에는 정형외과 족부를 하시는 선생님한테 먼저 가시는 거가 맞을 것 같고요. 만약에 족부 쪽에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 척추를 갖다가 척추를 보는 정형외과 선생님 진료를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아마 권고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먼저 족부 보시는 선생님을 먼저 가시고요. 발 보시는 선생님은요. 그 선생님이 안내를 해주시면 척추 보시는 분까지 보시면은 제 생각엔 완벽할 것 같습니다.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서 제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렸고요. 오늘은 다행히도 우리 뒤에 선생님이 강의하시는 선생님이 안 계셔서 그냥 여유롭게 그냥 1시간을 다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운동으로 되찾는 관절 건강 마지막 편입니다. 올해 마지막 편이라서요. 우리가 지금 올해 한 해 동안 했던 이 운동들을 좀 종합하는 것들을 보고 전체적으로 운동에 대한 개념들을 갖다 말씀을 드릴 생각이고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종합운동이라는 이름으로 12월 22일 날 월요일 날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강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